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이은영입니다. 우리 지역 제천에는 주민들이 뭉쳐서 신문을 만들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남제천 4개면의 주민들이 마음과 생각을 모으고 또 마을신문 기자를 직접 맡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마을신문 남제천 봉화제 사람들의 김영수 편집국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제천 남부 지역 4개면의 주민들이 뭉쳐서 아주 멋진 일을 벌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먼저 남제천 봉화제 사람들, 이거 어떤 신문인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멋진 일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진짜 멋진 일인 것 같아요. 그 봉화제라는 그 제호를 먼저 설명을 해드린다면, 그 충주에서 단양 가는 그 길목에 제천 남부 지역 4개면이 보이는 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제 이름이 봉화제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조선시대 때 봉화를 올렸던, 그리고 그 봉화가 충주에 있는 남산봉화하고 연결되는 그 통신 수단이었죠. 그래서 그 제호를 그렇게 짰고요. 서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서로가 알려주는 그런 안테나 역할도 맡고, 또 하나 기자 하면은 아주 어려운 언론고시를 통과해야만이 그 기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언론고시를 통과하지 않아도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글을 쓸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실현해 보는 차원에서 봉화제 신문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뜻이 있다고 해도 사실 실행에 옮기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마을신문을 창간하게 되셨는지 그 배경도 궁금합니다. 마을신문은 그 농사 짓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지 부자도 없고요. 그다음에 누가 후원을 해서 신문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서로 모여서 두 가지 지점에서 좀 서로가 만난 것 같아요. 하나는 좀 잘 살아보자. 그래서 이 잘 산다는 건 뭘까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서로가 공통 지점에서 만나더라고요. 현재 살고 있는 자기 삶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감을 보다 더 높여내는 게 잘 사는 것 아니냐라는 게 제1의 목표였고요. 그렇게 잘 살다 보면 잘 죽을 수 있겠구나. 죽을 때 후회하거나 죽을 때 뭔가 미련이 남은 상태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살다가 잘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죽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봉화제 사람들입니다. 네. 이 마을 주민들이 모두 함께 참여해서 만드는 신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신문 지면마다 어떤 기사들이 주로 실리는지 궁금하고요. 네네. 특징적인 코너가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네네. 각 면마다 주요한 특징들이 있지만은 말씀을 드리기에는 3면에서 6면까지는 주로 남부 4개면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7면은 마을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태어나서 도심 한번 나가시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뵙고 당신들의 삶을 어떻게 보면 구술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당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싣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면에서 12면에는 마을의 역사 혹은 지명의 역사 혹은 집성촌의 역사, 이런 그 마을과 지역에서 역사로 이렇게 승화시킬 만한 내용들을 끌어내서 싣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3면은 어떻게 보면 결혼 이주 여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결혼 이주 여성들의 이야기를 13면에서 다루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코너가 좀 특별한 코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 지면에 실었던 기사들 중에서 우리 편집국장님께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1년 8월 달에 나온 제 5호 실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편집국장 제가 쓴 글이라서가 아니라요. 네.
덕산에서 공용 운동장이 있었고요. 그 공용 운동장이 주로 아이들의 놀이터였고 아이들의 그 체육 활동의 공간이었는데 갑자기 나이든 꼰대들이 뭐 댐 주변 지원 사업비를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파크 골프장을 건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파크 골프장 건립을 저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 계기를 이 실온이 좀 제공을 했고요. 그 덕택에 덕산면만이 아니라 수산면까지도 이 파크 골프장 문제가 공론화돼서 이제는 파크 골프장은 어쨌든 아이들이 활용하는 시간에는 파크 골프를 하지 않는다. 어른들이 파크 골프를 하려면 새벽에 아이들이 활용하지 않는 그 시간대에 파크 골프를 하고 파크 골프가 끝나고 나면 그걸 다 파크 골프를 했던 다양한 시설들을 철거해주고 아이들이 와서 안전하게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서로 합의가 돼서 지금은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또 주민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담긴 신문이 나올 때마다 주변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또 외부 구독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네.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응 자체가. 뭐냐면, 어르신들이 팔순 되신 어르신들도 저를 보면 손을 덥석 잡고 고맙다 그러세요. 깜짝 놀래죠, 저는. 아니, 어쩐 일이세요, 아주머니? 그러면, 당신이 잊어버리고 살았던 당신의 시간, 당신의 추억, 당신의 기억을 되살려줘서 고맙다. 이 신문을 볼 때마다 정말 어렸을 적에 그동안 생활 때문에 잊고 살았지만은 어렸을 적의 그런 기억들이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요. 그래서 참 고맙다라는 반응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다려진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뭐냐면, 마을에 이 첩첩산 중에 이런 기다려야만 할 건수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각 마을의 이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배포를 하거든요. 그러면 종종 봅니다. 마을회관에 모이셔가지고 노인분들이 신문을 가지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앞에서 신문을 보셔요. 함께 읽고 이런 것들, 이런 점들을 본다면 그분들 말씀도 참 기다려지는 신문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좀 제가 어깨가 으쓱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분들을 직접 들었어요. 뭐냐면 술집에서 술을 드시다가 도심에서 이렇게 고향 내려온 친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야, 너 도시에서 살지만 너 마을에 이런 마을 신문이 있냐? 네. 야, 인마 우리는 우리도 마을에 이런 마을 신문 있어. 그러면서 이제 자랑 삼아서 말씀하시는 건 몇 번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신들 스스로도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느끼고 있는 점이 아마 주요한 반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남제천 지역 주민들이 똘똘 뭉친 만큼 이 마을 신문 만드는 일이 정말 분명히 가치와 의미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벽에 부딪히거나 힘들고 어려웠던 적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언제 좀 그러셨나요? 네. 아마 방송국은 돈이 많죠. 없나요? 아이고, 그런가요? 네, 네. 어쨌든 자치활동 혹은 자치적인 공동체 활동의 가장 큰 걸림돌은 돈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또 이번에 우리 주머니 한번 털어볼까? 근데 그 주머니 털이가 자기 주머니 털이가 좀 자존감을 뿜뿜하게 느끼게 하는 자존감 뿜뿜. 네, 이런 것들을 자신에게 좀 주다 보니까 주머니 털이도 이렇게 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 신문을 발행하면서 부닥쳤던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그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손들의 이 질투심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보이지 않는 손답게 관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소위 말하는 정부 예산의 콩가루들을 이렇게 나눠 먹곤 했었는데 이제는 공공성과 자치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마을신문이 있다 보니까 자신들한테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질투심을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지역신문 혹은 마을신문에 대한 선입견인 것 같아요. 저희 그 봉화제 사람들을 두고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다른 그 소위 문제가 많은 마을 신문들, 문제가 많은 지역 신문들이 특히 인터넷 신문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서 봉화제 사람들도 그런 거 아니야라는 그런 그 선입견도 상당히 좀 작용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좀 그 선입견과 질투심을 이겨내면서 우리들 스스로 한번 좀 농투산이들이 글을 쓸 수 있는 자신감을 한번 펼쳐보자. 뭐 기자들만 글 쓰냐? 야, 우리끼리 그냥 우리도 기자고 너도 기자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힘을 북돋아주면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면서 이렇게 좀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마을신문이 그만큼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그런 반가운 얘기로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마을신문이 주민들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길 바라는지 또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한 우리 편집국장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수산 남제천 사계면은 인구 소멸 지역이기도 하고 초고령 사회, 즉 노인분들이 밀집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활력이 없어요. 면 중심을 나가보면 적막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적막함을 깰 수 있는 그런 좀 활력 발전소 역할을 하자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활력을 이끌어내는 다양한 그 다리가 좀 되어주자라는 게 가장 제일 큰 방향성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 다리는 아나운서님께서도 뭘 사실 때 가격을 아나운서님이 정하십니까? 아니면 정해진 가격에 돈을 주고 삽니까? 정해진 가격에 돈을 주고 사죠. 네. 근데 그건 생산자가 가격을 정하는 거거든요. 네. 농산물은요. 농민이 정하는 가격이 하나도 없어요. 다 유통업자들이 가격을 정하고 농민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농민들이 자신들의 농산물의 가격을 스스로 정해서 스스로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다리가 필요하다. 그런 다리를 바로 봉화제 사람들이 한번 만들어 나가보자라는 게 두 번째 이제 방향인 거고요. 세 번째로는 자신의 시간과 시간을 잇는 다리, 자신의 추억과 추억을 잇는 다리, 자신의 기억과 기억을 잇는 다리가 필요하다. 오히려 그런 다리 위에 섰을 때 사람들은 여유로워지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현실과 내일, 미래를 다시 볼 수 있는 이런 그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역할을 봉화제 사람들이 맡고 싶은 겁니다. 네. 저도 마을신문이 봉화제 사람들의 생활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활력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마을신문 남제천 봉화제 사람들의 김영수 편집국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김영수 편집국장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도시 생활을 접고 귀농 생활을 선택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귀농을 선택한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 많은 지역 가운데 특별히 제천시 수산면을 선택한 배경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귀농귀촌 13년 차입니다. 그런데 내려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2009년도에 갑자기 건강 문제가 돌발적으로 생겨가지고요. 개인적으로는 임사체험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그런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한 후배가 당시에 요양차 한번 수산에 한번 왔다 가라는 소리에 그래 한번 그래 보지라고 해서 수산에 갔습니다. 네. 근데 수산에 가서 보니 뭐 남들은 첩첩산중이라고 하지만은 너무 좋더라고요. 네. 경관도 아주 좋고 그래서 그냥 바로 그곳에 주저앉았고요. 아내 가족들 다 바로 2010년도 8월 달에 다 내려오게 됐습니다. 네. 네네. 이 귀농을 하시기 전에 대학 강단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농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네네. 막상 시골에 와서 살아보시니까 이 네. 귀농할 때 그 꿈과 계획대로 잘 흘러가던가요? 아닙니다. 아마 귀농하시는 많은 분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으리라고 보는데요. 저도 뭐 당연히 그 아주 크나큰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자성어로 얘기를 한다면 저희 그 사과밭의 좌우명이 좌충우돌입니다. 네. 그래서 묘목을 심었다가 죽어서 다시 캐내고, 무농약 시도했다가 죽어서 또 다시 심고, 이런. 그리고 땅을 파내지 않아야 되는데 또 땅을 파내가지고 또 땅을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고요.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뭐 참 다사다난한 사과밭이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올해부터 천신만고 끝에 사과를 제대로 수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과 나무를 심은 지 10년 만에 이렇게 됐는데요. 역시 한 10년 정도 해야 뭔가 한 우물을 파야만이 그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을 주민들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역 활동으로 또 이렇게 지역 신문을 만드는 일까지 이어져 온 것 같은데요. 최근에 또 지역 꿈나무들을 위한 모임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활동인가요? 네. 제가 2007년도부터 충북도교육청이 추진해왔던 행복교육지구, 즉 제천 행복교육지구 추진단장을 2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제천시 전역에 어떻게 하면은 방과 후에 마을이라는 공간 속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다양한 고민들을 좀 했었고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서 저희 남부 지역, 남제천 사계면 지역에 남제천 교육 살리기라는 모임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한성 초중학교에서요, 학생들을 모집하는 현수막이 걸쳐 있습니다. 네. 걸려 있습니다.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모집하고 있고요. 중등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작은 학교를 살릴까라는 이 차원에서 현직 교사,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장학사님 혹은 시청의 정책기획을 담당하는 이런 분들과 함께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한 남부 지역의 4개 초중등학교를 살리기 위한 모임을 쭉 하고 있습니다. 네. 편집국장님처럼 귀농이나 귀촌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시골 혹은 농산촌 지역을 상당히 좀 낭만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성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농산촌 지역 혹은 어촌 지역도 그것도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아수라장일 수도 있다. 아수라도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 왜냐? 그것도 역시 거기도 역시 축소된 세상이기 때문이다. 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발 좀 살면서 좀 여유롭고 조화로운 삶을 좀 고민하면서 살자. 말로만 그러지 말고 내려와서 이렇게 사는데요. 살려고 일을 하는지 죽으려고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람들은 살려고 좀 일을 하면 그러면 좀 뭐 주변도 볼 수가 있고 혹은 주변에 있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조화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들을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좀 귀농귀촌의 최고선이라고 하는 건 바로 여유롭고 조화로운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자기 삶 속에서 자존감을 찾아가면서 살자. 혹은 자존감을 확인하면서 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도심에 산다고 해서 자존감이 높냐? 절대 안 그렇거든요. 네. 스스로가 자신의 시간, 자신의 공간 속에서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부여할 수가 있고 또 자긍심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가가 저는 그 자존감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좀 귀농귀촌을 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러한 자존감을 찾아 나서는 그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남제천 봉화제에서 제2의 삶을 사시면서 지역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펼치고 계시는데요. 편집국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궁금합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받기 이전부터 주로 공부를 했던 그 주제가 아프리카 공동체 민주주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대해서 정말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저는 제가 봤을 때 국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아프리카 공동체 민주주의야말로 민주주의의 원류라고 생각을 해요. 영국은 민주주의의 원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프리카 공동체 민주주의 사상의 기본적인 토대는 뭐냐? 바로 우분투 사상입니다. 우분투 사상이라고 하는 건 바로 나의 존재를 당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의 존재를 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이 생각. 이걸 곱씹다 보니 결국은 더불어 함께 살지 않으면 이걸 확인할 수가 없는 거다라는 점을 늘상 확인하고 실천하면서 실적으로 저는 어쨌든 우분투 사상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은 말 따로 생각 따로 혹은 글 따로 따로국밥이 아니라 말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그게 바로 지행합일의 사상이자 더 나아가서는 우분투 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관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레비스트로스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말씀하셨던 야생의 사고라는 그 사상의 기반이 어디냐 따지고 보면은 아프리카 공동체 민주주의가 아닐까 싶어서요. 그런 아프리카 공동체 민주주의의 사상을 죽기 전까지는 이 자그마한
지역 공간에서 혹은 자그마한 마을에서 하나하나 실현하면서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이 마을신문을 함께 만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해주시죠. 네네. 신문은 저희 편집국에 있는 20명, 더 나아가서는 봉화제 사람들의 가입되어 있는 40명 각자가 자기 신문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문의 다양한 역할들을 서로 자기 재능에 맞춰서 신문에 기여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각자가 자기 신문을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면은 우리 뭐 좀 죽을 때까지 각자 자기 신문 만들다가 죽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청자분들께는 봉화제 신문을 만들면서 경험하고 축적되어 있는 나의 고민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시청자분들에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좀 제발 좀 끄적거리면서 좀 사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그 다음에 어디에서든지 뭔가 눈에 띄거나 뭔가를 느낀 것이 있으면 적어라. 적어라. 그런 끄적거림이 일상화되어야만이 실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늙어서.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바로 그런 사유와 그 사유의 결과들을 수준 내 고하를 막론하고 사유의 결과들을 좀 적어놓는 이런 그 습관이 자신에게 좀 체화된다라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좀 주변을 바라보는데 좀 시간 좀 할애하자. 제가 가끔 제가 젊음을 보냈던 서울이 됐던 도심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철을 타거든요. 전철 차량을 타는 순간 95% 정도는 다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전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아, 주변을 볼 힘을 상실했구나. 주변을 바라볼 힘이 없구나. 약하구나. 근데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바로 타인 혹은 관계를 배려할 힘이 키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변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이 거기에서 저 상황은 뭐지? 혹은 저 사람은 왜 저렇지? 라는 이러한 생각의 고리들이 만들어져야만이 잡혀야만이 배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도 TV를 보고 계시면서도 동시에 또 핸드폰을 손으로 만지작거리시거나 혹은 눈으로 만지작거리실 수 있어요. 네. 요즘은 눈으로 만지작거리는 게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분들에게 좀 주변을 바라보는데 좀 시간과 정력을 조금 더 할애하신다면은 오히려 더 나이는 늙지만 마음은 정신은 더 젊게 사실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마을신문 남재천 봉화제 사람들의 김영수 편집국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남재천 봉화제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마을신문.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미래를 더욱 희망적이고 풍성하게 만들어주길 바라면서 김영수 편집국장의 앞으로의 행보도 응원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